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면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저하증이 있으면 여성 호르몬 분비도 약간 불규칙해져서 배란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신이 조금 힘들거나 혹은 임신이 되어도 미숙아나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배란이 불규칙해지거나 무배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항진증의 경우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엄마의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의 갑상선 기능을 자극해서 아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환자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빈혈이나 임신성 고혈압, 전치태반, 또 아이를 또 일찍 낳기도 하고 유산의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잘 안 자라거나 조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는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를 자극하게 되면 또 태아의 갑상선 기능 항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임신 중에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야 잘 알고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임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아이가 갑상선 호르몬을 스스로 잘 만들질 못해요. 임신 7주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엄마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태아의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또 그래야 뇌가 발달해야 신경계도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임신 3, 4개월 초기에는 정말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잘 하셔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배란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배란이 잘 돼야지 아기가 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는 치료를 잘 해야지 임신 가능성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하증과 항진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간 기능이랑 대장 기능,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자궁의 소통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도 도와주고 대장 기능의 흡수율도 도와주고 또 자궁의 소통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면 자궁이 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이 차다는 것은 자궁의 온도가 차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궁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간, 대장, 자궁이 4가지 장부가 이렇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분비가 돼야지 임신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도 치료하고 임신 가능성도 높게 해주는 치료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갖고 계시면서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하증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갑상선 암 수술을 해도 배란이 원활하지 않아서 임신이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2가지 치료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 또 간이나 대장이나 신장이나 혹은 면역 기능 저하를 같이 올려주게 되고요. 또한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궁의 순환을 증가시켜주고 자궁에 또 어혈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궁의 어혈이라 함은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 질환들이 있어요.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또 자궁 내막종, 또 난소낭종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러한 자궁의 어혈도 같이 제거해서 임신의 가능성을 같이 높여드리게 됩니다. 출산 후에 갑자기 갑상선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산후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처음에는 막 추워지고 관절이 아프고 막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산후풍이랑 오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산후풍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셨다가
안 좋아지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산후갑상선염은 산후에 산모가 약해져서 갑상선 호르몬을 갑자기 극도로 많이 분비가 되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항갑상선제를 투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모유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한의원으로 많이 달려오시거든요. 나는 모유수를 하고 싶은데 이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장박동은 막 120번 이상 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많이 안 좋고 증상이 많이 안 좋으면 모유수를 잠깐 중지하시고 갑상선제를 투여하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한약 치료를 통해서 한약을 드시면서 증상의 조절을 하고 그리고 모유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갑상선염을 그냥 방치하면 그냥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보고에 따르면 한 25%에서 30% 정도는 갑상선 질환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후갑상선염이 걸리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본인의 갑상선 호르몬 질환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한 후에 아기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하고 나면 아이를 갖기가 많이 힘든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금씩 변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배란이 좀 불규칙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잘 치료를 하면 또 임신이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 후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간이랑 대장, 신장, 그리고 면역 기능 같이 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랑 여성 호르몬의 분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자궁의 소통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어혈을 있으면 어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종이랑 내막증, 난소낭종, 자궁내막종 있는 분들 같이 치료해가면서 아기를 가지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